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소위 말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이제 강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탈북자인 정광성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네. 이게 그때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이가 네네. 저쪽 얘기해갖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죠.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도 이제 통하긴 하는데, 예. 이제 김여정이 그 전에 네. 탈북자인 박상학 씨가 네, 대북전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알죠? 네, 그분이 이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가지고, 네. 김여정이가 이제 욱해가지고 이제 논평을 통해서 네.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위에 여러 차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게끔 하는 법을 이제 지난 14일 날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여당이 맞습니까? 민주당이? 북한의 여당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네. 사실 대북 전단이라는 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김정은이는 이 대북 전단에 민감해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북한으로 보내는 분들이 박상학 씨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계시는데 분 계시는데 이제 다양하죠. 이제 박상학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김씨 일가들의 집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만행에 대해서 알리는 소식지를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성경 같은 거, 성경의 구절 같은 거 이제 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가장 민감한 거는 그거죠. 김씨 일가, 김정은부터 김정일, 김일성 일가의 그런 사실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북한 주민들이 알게끔 하는 게 그런 내용을 보내다 보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김정은이 엄마 고용희죠. 고용희가 일본 제1교 그렇죠. 출신 아닙니까?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북한 김정은이를 신격화하는 이유가 사실 항일 항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두열통이라고들 하는데 백두열통인데 엄마가 일본인의 피가 흐른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아마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게 아마 대북 전단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도 민감할 수 있겠네요. 가장 큰 거는 북한 주민들은 모릅니다. 일단 고용희 씨 자체가 제1교통지.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할아버지는 일본 놈들하고 맞서서 마카이 빨치산 운동을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손자의 어머니가 며느리죠. 며느리가 일본 사람이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제1교포다. 이런 거가 가게 되면 북한 주민으로서 이제 혼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거기서부터 금이 가는 거죠.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금이 간다는 얘기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라는 깨닫게 되고 북한 정권 충성 안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 정권의 입장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여당은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돼야 되는 명분으로 예를 들어 요거를 우리가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이 화가 나서 우리를 공격하고나 그러면 그 접견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북전단을 해서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일단 공격을 한 적은 없지만 공격을 하겠다 협박을 한 적은 있었죠. 이제 접경 지역에 이제 그래서 한 두세 번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좀 공포에 떨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전단지를 대북 전단 못 날리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느 정도의 어느 지역에 이제 그거는 막을 수는 있지만 아예 대북 전단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그리고 대북 전단 이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법률 관련법 일부 개정안에 보면 5항에 보면 전단 등이라 함은 물품 광고물, 인쇄물, 보조 기억 매체라는 게 이제 USB 거거든요. 그리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아래는 전단뿐만 아니라 그 USB에다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해외 이런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보내는 것도 이 전단에 포함돼서 그것조차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군사 분계선도 있지만 민족 이북 지역을 말한다라고 했지만 해외에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해외에서도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북 전단 보내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국내에서 보내긴 하는데 그 위에 이 밖에 그 USB에다 뭐 영화나 이런 걸 넣어서 보내시는 분들은 이걸 중국에서 보내요. 중국에서 두만강으로 이제 중국에서 보내는 것도 막아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까지 하는 거를 금지시켰다. 이게 참 말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또 CNN 미국의 그 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한 겁니까?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그것도 미국 CNN에 나가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플러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을 보고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라고 이제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목조목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으면서 비판을 하게 됐었는데 그 외교부 장관이란 분이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이제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표현의 자유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보장해 줄 것처럼 얘기했던 정권이 들어섰는데 오히려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게 사실 이 대북 전단을 뿌리느냐 마느냐를 법으로 금지시켰다는 거는 이거 거의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태용호 의원은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 사람의 주장을 왜 안 믿는 겁니까? 믿기 쉽지 않은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태용호 의원은 뭐 도망자나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 이제 정광성 기자는 이제 같은 탈북자들도 많이 만나고 하실 텐데 이제 그 분들은 이 대북 전단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박상학 씨가 지금 이거를 헌법소원을 내겠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했는데, 금전이라고 보면 이제 뭐, 물론 금전이 대북 제재 아래 포함됩니다만은,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왜냐면 북한의 친척 가족들이 있고 힘들게 사는 걸 뻔히 아니까 어느 정도 좀 도와주기 그렇죠, 당연히. 그거에서 무슨 체제 뭐 옹호하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제 먹고 사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조금씩 도와주긴 하는데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탈북자들 대부분 도와주고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제 뭐 물론 도와주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이 도와주고 보는데 돈도 이제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또 보내지 말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금전적으로 보내게 되면 뭐 처벌하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태용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과정에 나와서 초코파이 얘기를 했어요. 들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초코파이가 들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것조차도 이제 못하게 이제 막아놓은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초코파이도 못 먹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가난한 분들은 이제 먹기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 되게 좋아하는 교류. 남북협력 교류라고 하면 이제 제일 가장 큰 게 개성공단 아닙니까? 개성공단이었죠. 근데 이제 개성공단 때 초코파이가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개성공단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개성 주민들한테 되게 정말 큰 적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뭐 간식으로 이제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나눠준 거를 이제 먹지 않고 이제 시장 나가서 팔고 이제 그게 또 시장 안에서 돌고 돌아서 이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북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금전적인 이익이나 그런 걸 도와주게 되면 이게 다시 시장 경제로 돌아간다는 거죠. 북한의 시장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당 이런 게 사실상 자그마한 이제 자본주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제 북한 주민들 자체가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뭐 지금 물론 눈을 다 떴습니다.
더 이제 더 활성화되고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북한도 발전해 나가는 건데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해야 네.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냐면 북한이 너무 못 사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북한 주민들이 네. 북한 정권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조금씩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하면서 나중에 통일세트에서 큰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북한 눈치 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네. 우리 제 기억이 맞는다면 네. 그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은 네. 이제 북한과 교류를 한다는 과정에서 네. 이제 북한 맥주를 좀 우리한테 들여와서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 맥주를 드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북한에 가는 조그마한 물품, 우리는 자주 먹을 수 있는 그 초코파이조차 못 보내게 이렇게 막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김여정이가 얘기를 하니까 통과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광성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 대북전단이라는 게 꼭 김정은 체제의 치부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북관계에 참 주목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